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패널들과 함께 지역 이슈를 이야기하는 시사토크 톡까놓고 톡입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출연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박미경 진주시의회 의원님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성칠 진주공인중개사협회 사무국장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톡까놓고 톡의 주제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진주시의 중앙에는 이른바 진주 시내로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행정 주소도 중앙동인데요.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꼽히는 이곳을 오랜만에 찾는 분들은 대부분 시내가 왜 이렇게 변했냐고 묻곤 합니다. 그만큼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도 상당수 상가들이 문을 닫고 오랫동안 공실로 방치되면서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오랫동안 이곳 시내 일원을 활성화하고 특히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끌기 위해 먹거리 골목과 누들로드, 청년 푸드존 등 각종 계획과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데요. 오늘은 이곳 시내 상가의 현황은 어떤지 또 상권 살리기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미경 의원님. 의원님의 지역구가 바로 이곳 시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불리는 곳이기도 한데요. 한때 시내라고 하면 진주시에서도 가장 큰 번화가로 불릴 만큼 다양한 식당과 술집 그리고 가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앙 로타리 주위로 극장을 비롯한 다양한 상점이 있었죠. 한 20여 년 전에는 진주시청도 있었고 또 큰 병원과 여러 금융기관들까지도 시내에 다 있었습니다. 직장인과 많은 시민들이 찾는 시내에 당연히 다양한 식당들과 또 주점, 커피숍, 참 많은 가게들이 있었는데요. 본인도 약속 장소로 이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지금의 차 없는 거리에는 유명 스포츠 브랜드 매장도 크고 화려했고요. 진주 시내는 그야말로 유행을 선도하는 거리였고 연인들, 학생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던 매우 활기차고 북적거렸던 곳이었습니다. 네, 자 국장님께도 한번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주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구도심과 신도심은 각각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예, 진주 지역의 대표적인 구도심은 현재 갤러리아 백화점과 중앙 로타리를 중심으로 흔히들 말하는 시내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예. 그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하면은 진주 시외버스터미널과 진주성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진주시청과 자유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대동의 도동구도심, 진주역 칠암동 일대 역시 구도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신도심은 대표적으로 LH가 위치하고 있는 중무운동 혁신도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부경남 최고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 병고동 신도심과 요즘 신규 아파트들의 입주로 핫한 곳이죠. 신진주 역세권의 가자동 일대역 역시 신도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사람들의 거주지와 생활 중심 지역이 이동하면서 구도심에서는 당연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공동화 현상을 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해야 할까요? 사실 진주 시내에 많은 것들이 집중되고 있는 때에는 진주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고자 외곽 지역의 새로운 공간의 개발을 추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신안동과 평거동을 개발하고 또 가자동 대학가 주변, 초전동 지금의 혁신도시 등이 개발이 되면서 자본과 생활권이 이동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구도심의 매력이 빛을 잃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도심 공동화 현상의 문제는 단순히 도시의 외형적인 변화를 넘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해결돼야 됩니다. 우선 상권의 쇠퇴, 공동화 지역의 재산 가치 하락 등 도시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죠. 환산할 수는 없지만 도시 이미지의 하락은 분명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원도심의 도시 기능이 점점 저하되기 때문에 삶의 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또 이것은 도시 내의 새로운 계층 갈등, 지역 갈등의 요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다른 도심 공동화 현상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 원도심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여 지역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장님, 실제로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가게 이전 의뢰가 올 때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신도심에서 구도심으로 이전하는 비율이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창업의 경우에도 구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인지도 있는 프랜차이즈나 대형 규모의 상가 창업의 경우 지금 구도심에는 거의 문의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소비층이 두껍고 규모나 주차 시설 확보가 용이한 신도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상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창업 컨설팅도 그쪽 신도심으로 집중되고 있겠죠. 예. 제가 이런 부분을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 진주에 충무공동에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이 생겼습니다. 네. 평일 점심에도 길게 웨이팅이 걸리는 그런 인기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그 업체는 불과 8, 9년 전만 하더라도 시내에 있는 백화점에서 성업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수익성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프랜차이즈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진주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고 지금의 구도심과 신도심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진주 시내 이야기를 의원님과 한번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 특별 기획으로 진주 시내 특징과 현재에 대해 조명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이 진주 시내에는 진주의 대표 명소인 진주성과 함께 전통시장, 터미널, 그리고 오래된 식당과 가게들도 많은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진주 시내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진주 시내의 가장 큰 특징은 옛것과 새것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네. 농계시장과 중앙시장 근처에 또 백화점 있고 문화재와 현대적 건물이 길을 따라 같이 서 있어서 난강을 건너 진주 시내를 가다 보면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최근에 개발된 신도심들에 비하면 많이 넓고 길도 좁고 주차할 곳도 많이 부족하지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시내버스 대부분 노선이 시내를 지난다는 편리함도 있고 또 어떤 음식점은 사실 대를 이어 그 맛을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좁은 도로와 골목, 그곳에 음식점과 가게들, 시장과 백화점을 오가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진짜 진주의 역사가 품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푸근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그것 또한 역시 진주 시내가 가진 특징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진주 시내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국장님께서는 현재 시내 곳곳에 공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또 각 용도가 있을 텐데 중앙 로터리를 중심으로 한 빈 점포들은 과거 어떤 업종들이 많았고 또 지금은 어떤 업종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해 어떤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시내가 진주의 중심이었습니다. 네. 구 진주곡장 뒤편 일명 잠없는 거리를 중심으로 식당과 카페, PC방, 옷가게 등 먹거리와 쇼핑, 즐길거리가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한산한 지하상가까지도 그 당시에는 사람들로 북적북적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내 지역은 용도 지역으로 일반 상업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거 지역에 비해 업종 제한이 없고 건폐율과 영종률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가치가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한 현실에서는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내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느슨한 건축법의 영향으로 건폐율 80%, 즉 1층 바닥 면적의 크기를 초과하고 있는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건물이 지어지다 보니까 부속된 건축물들이 같이 지어져 있는데 이게 미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거는 전부 불법 건축물로 평가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이 초과되었고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신규 업종이 허가 신청을 하면은 당연히 현행법상 그것을 거부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지금 소방법은 당연히 많이 바뀌었겠죠. 지금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방법 규정으로 맞추다 보면은 뭐 불연 마감재를 사용해야 되고 방화 유리 등을 사용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네. 이게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큰 난관이겠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차장 확보입니다. 현재 건물 상태로는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신축 건물을 짓는다. 그렇게 한다면은 현 건축법에 맞추기 위해서는 1층의 대다수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1층이 예. 수익률이 가장 높은데 말이죠. 네. 그런데 1층을 활용을 하려고 1층에 상가를 넣었다. 그렇게 한다면은 200m 이내에 주차장 필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는 효용성과 비용 측면에서 아주 손해가 되겠죠. 이게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건물주들이 골머리를 지금 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내에 상당히 공실이 많습니다. 특히 과거 진주 시내를 상징했던 번화가이자 음식점과 술집이 많았던 로데오 거리 상점가도 공실률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로데오 거리 상점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고 현재 점포 현황은 어떤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로데오 거리 상점가는 대략 지금 진주 중앙시장 큰 도로 맞은편 일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예전 대한동 사무소 자리에 위치한 현재 진주문화제작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중앙광장 사거리 방면으로 점포들이 줄지어 있는 골목을 로데오 거리라고 합니다. 로데오 거리 상인회에 따르면 현재 200여 개의 점포가 있으며 80여 곳이 운영 중입니다. 60% 정도가 비어 있는 셈인데요. 대부분 2층, 3층이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1층도 많은 곳에 임대라는 표시가 있어 실제보다 더 비어가는 느낌입니다. 네. 진주시에서는 2022년에 옛 대한동 사무소를 진주문화제작소로 탈바꿈시켜서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만들고 또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차 없는 거리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청년들의 유입, 유동인구의 확대를 기획하고 있지만 아직은 지속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공실률 또한 답보 상태라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국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진주 시내 빈 점포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대략 언제부터고 또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진주 시내의 공동화는 2001년 진주시청의 신청사 이전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청사 이전과 함께 행정 업무와 연관되는 다양한 시설들이 동반 이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내의 기능들이 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병거동 신도심이 개발되고 지역 대학가 상권이 개발되면서 진주 시내가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쇼핑과 먹거리 등 재하의 소비가 서서히 분산되면서 공동화는 가속화되었습니다. 네. 이 공동화에 가장 큰 결정타를 날린 것은 2010년 이후 충무공동 혁신도시를 기점으로 한 신도시의 개발입니다. 지금 진주의 대표적인 신도시죠. 진주 혁신도시와 신진주 역세권 일대에 약 2만 세대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 그 지역 내부에 독자적인 상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진주 지역 안에서도 상권이 이렇게 분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세대가 뭐 유년 시절에 시내에서 보자 이런 말은 이제 진짜 옛날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뭐 쇼핑 그리고 여가 생활의 대표적이죠 극장. 네.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진주 외곽 신도심의 멀티플렉스나 대형 쇼핑몰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와 파생하는 많은 즐길거리들 역시 외곽 지역에 자리 잡겠죠.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시내로 나올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게 진주 시내와 구도심이 공동화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현재 중앙시장 안에는 비단기 청년몰 푸드존과
컬처 살롱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주목할 만한 콘텐츠 그리고 음식을 통해 구도심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다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인데요.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진주중앙시장 2층에는 비단길 청년몰이 있습니다. 청년몰은 크게 푸드존과 컬처 살롱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푸드존에는 공유주방 형식의 5개 점포가 있는데 그중 2개 점포가 지금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모두 청년 사장님이시고요. 음식이 꽤 짜임새 있고 맛도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점포도 얼른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기대만큼 안 되고 있긴 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에 주말 맥주 페스티벌도 열리고 활력도 놓고 홍보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상인회나 청년회 사장님들의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청년몰 또 하나의 공간인 컬처 살롱은요. 2022년부터 복합 문화 공간으로 아담하게 조성해서 운영 중인데 한복이나 소품도 제작할 수 있고 피규어나 프라모델도 구경하거나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담한 다락방도 있던데요. 청춘 아지트라고 하더라고요. 음료수 한 잔 들고 다락방에서 게임도 하고 만화책도 보시던데 공간을 재미있게 잘 꾸몄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시도하거나 머리를 맞대고 계속 고민해 봐야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들이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들이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진주시에서는 2019년에 선정된 성북지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북지구에서는 옛 시청 건물을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고 주유 환경도 새롭게 조성 중입니다. 중앙시장이 포함된 중앙지구도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시장과 골목 상권을 연결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부 보건소, 본성동 노상주차장 등의 실시간 주차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고요. 추가로 차 없는 거리 주변, 봉곡광장 등에도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의 관광 상품을 위한 콘텐츠 개발도 여러 부서에서 진행 중입니다. 올밤 야시장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 가능성을 현재 타진해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일시적인 이벤트의 성과는 좋지만 이것이 상시적으로 우리 상권의 활성화, 나아가서는 로데오 거리 등의 원도심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계속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하는 여러 최신 시설들도 모두 완성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중앙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하고 용역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도 지난 4년간 80억 원의 자금으로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었고 지금도 우리 시 예산을 통해 그것들을 지속시켜 완성해 나가겠다는 또 보고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장님, 사실 온라인 쇼핑이 생활화되면서 기존의 번화가가 갖고 있던 판매업은 한계에 직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 온라인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식당과 요식업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온라인 이커머스의 등장으로 쇼핑 산업 자체가 한계점에 부딪힌 거는 맞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상가 공실을 요식업이나 먹거리로 채울 수 있다면 공동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업 지원을 통해 초기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고 교육 및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장에는 리모델링이나 시설 개선 비용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 이유는요. 요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 뭘까요?
바로 막가 서비스입니다. 예. 막가 서비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구도심 상권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시내에 있는 맛집들은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가 서비스를 제외하고 부동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접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권의 가장 큰 소비 계층인 30, 40대 젊은 세대의 대다수가 지금 신도심으로 이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이 있다면 그들은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당연히 가까운 동네 상권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굳이 뭐 시내나 구도심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렇다면 그 소비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요식업에 대한 직접적인 건전 지원도 좋지만 구도심에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독창적인 컨텐츠 확보가 저는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결책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면요. 사실 로데오 거리도 그렇고 청년몰도 그렇고 청년들이 운영하거나 새로운 식당들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국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몰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만들었지만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그 소비자들이 현장에 드나들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 소비의 기능이 시내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내로 나와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권과 소비지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신도시 먹자골목과 차별화되는 그런 업체들이 뭐 시내 다수가 즐비해야 되지만 사실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네. 대략적으로 지난 10년간 지역의 대표적인 신도심이죠. 충무공동과 가오동의 인구가 약 3만 8천여 명이 늘어날 때 구도심의 인구는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이주한 대다수가 소비력이 가장 강한 젊은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창업주의 입장에서는 그 흐름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신도심에 생기는 상가들도 장사를 잘하다가 폐업을 하기도 하고 또 실패를 해서 업종 변경을 꾀하기도 하지만 구도심에서는 뭐 그런 모습들도 사실 좀 보기가 힘듭니다. 어떠한 사업을 성공하기 이전에 도전을 하고 그렇게 도전을 해야 활력도 넘치고 네. 그게 이제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될 것인데 구도심에는 그런 모습들조차 사실 지금은 점점 보기 힘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원도심의 상권 살리기가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주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예산을 투입했지만요,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요. 어쩌면 획기적인 정책과 계획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과감한 정책 변화도 결과가 좋다면 충분히 시도를 했을 겁니다. 네. 그동안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활성화보다는 공실률만 늘어나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네. 지난 9월에 진주시의회 우리 이제 임시회 기간 중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곳곳에 붙은 임대 표시와 썰렁한 거리를 직접 확인하니 매우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우리 상인회와 진주시 전문가들이 소통하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확실한 방안이라 할 만한 것이 없고 여전히 계속 찾아야 하다 보니 어쩌면 한계점에 이르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예 다른 방향으로의 획기적인 정책 변화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정책 방향이 틀렸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관 주도의 사업만이 능사가 아니고 시민의 협력 또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례를 한 가지 들자면 예. 일본에 도야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 도심 공동화 위기를 겪었지만 컴팩트 시티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중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도야마시와 같은 사례에서 그와 같은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 더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만들기는 행정과 시민이
합동이 중요하다는 철학 아래 무려 130여 차례의 시민 설명회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어떤 획기적인 정책이나 계획도 시민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개발된 여러 중심 지역, 즉 혁신도시나 가자, 호탄동, 초전동이나 병거, 신안뿐만 아니라 새로 진행 중인 망경동 지역까지 진주시 원도심과 시내버스 노선 등 교통축을 기반으로 모든 도심 또는 테마를 설정한 일부 도심과는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국장님, 실제로 진주가 아닌 다른 지역들을 살펴보면 지역 대표 음식점이나 음식거리를 통해 구도심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도심 공동화 현상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를 명쾌하게 해결하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네. 그래도 제가 국내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본다면 그래도 전주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전주 역시 진주하고 비슷합니다. 오래전부터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였고 진주에 혁신도시가 있듯이 전북의 혁신도시 역시 전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공동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외지 방문객 숫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주에 가면은 대표적인 한옥마을 관광지가 있죠. 네. 전주 비빔밥 음식이 있죠. 막걸리 공목 이런 곳에서 미식가들을 모으고 외지 방문객을 모으고 그렇게 하면서 도심 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진주도 구도심과 인접해서 진주성과 난강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의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노포와 맛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어머님, 이모님들의 손맛이 듬뿍 들어간 맛있는 식당들도 즐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가판으로 가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길거리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진주 어느 지역 신도심에 가도 볼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구도심 시내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 먹거리만으로 사실 시민들이나 외지 방문객을 끌어당기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정치권 그리고 행정가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컨텐츠 확보를 위해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주의 대표적인 구도심, 일명 시내가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혹자는 과거에 머문 장소라고 치부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상가와 상인들의 생활 터전인 시내는 어떻게든 활기를 되찾아야 하는 곳임이 틀림없습니다. 진주의 중심지 시내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톡카노코톡,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